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문법 하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유닛 39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빈도부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빈도부사에서 중요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빈도부사의 위치.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일 때 어디에 나오는가 그거 중요했었죠. 그렇죠? 일반 동사는 앞이고요. 비, 조, 뒤해서 비동사, 조동사 뒤에 나온다고 했던 것까지 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빈도부사는 그 위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로 떼내서 했었고요. 그거 말고 다른 부사들은 뭐 어떻게 또 위치를 위치가 나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서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만 아무렇게나 놓게 되면은 또 표현이 어색해지는 그런 경우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으면 참 좋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영어는 어순 중심의 언어예요. 어순 중심.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앞에다가 차곡차곡 순서대로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부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면은 그 부사를 강조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I went to the park yesterday. 나는 갔어요 공원에 어제. 그렇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말하다가 자, 우리가 거기 언제 갔더라 그 공원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 엊그저께 갔던가? 아니다. 수요일 날 갔던가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어제 갔잖아. 어제 내가 I went to the park. 나 어제 갔어. 어제. 이때 어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제 yesterday 막 이렇게 크게 말하면 돼요. 물론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는 그렇게 순서를 앞으로 갖다가 써서 물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으로 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콤마를 쓰면은 좀 더 문장의 구조를 잘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콤마 찍고 쭉 하면은 이제 잘 보이는데 부사가 너무 짧아. yesterday 한 단어지 그렇죠? 그럴 때는 꼭 콤마를 안 써도 이제 잘 보이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가 그래서 콤마를 안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해요. 자, 이게 ev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3번에 보면은 even이 John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는 even이 solve라는 동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심지어 even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John조차도 can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전도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전도 풀 수 있는데 너가 못하는 게 말이 되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전이 뭔가 잘 못 푼 학생인가 봐요, 그렇죠? 자, 반면에 4번에서 나오는 전은요, John can even solve this problem. 전은 이 문제조차도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Even solve. 이 문제까지도 풀 수 있어. 앞에 나왔던 3번에 나왔던 전과 4번 전하고 다른 전이군요. 그렇죠? 이 전은 와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풀 수 있어.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전은 이것도 풀 수 있다고.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위치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어구가 여러 가지가 또 이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순서를 어떻게 갖다 쓰는가 이제 그런 겁니다. 순서를 어떻게 쓰냐면은 방법이나 태도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고 요 순서대로 쓰는 게 뭐 일반적이기는 합니다만 정해진 순서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의미적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끼리 연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칙을 꼭 지켜야 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사의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에요. 자, 여기에 5번에 보면은 나는 갔어요. 어디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언제? 어제. 자, go라는 이 동사하고 장소하고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먼저 쓰는 것이 어때요? 좀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반면에 여기다가 이제 뭐 배웠던 걸 잠깐만 복습을 해보게 되면은 여기다 더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Go to the hospital. 이건 뭐예요? 배웠는데. 뭐가 다른 거죠? 자, go to hospital 쓰게 되면 관사 없이 쓰게 되면은 그 건물이 본래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반면에 go to the hospital 쓰게 되면 어떤 거예요? 본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본래 목적이 뭔데요? 치료받으러 가는 거죠. 그렇죠? 진료받으러 갈 때는 go to hospital.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기사님이야. 그래서 택배 기사야. 그래서 물건을 배송하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방문 판매를 하러 뭐 팔러 간다든지 할 때는 go to the hospital 이렇게 갖다가 쓰겠습니다. 그렇죠? 배웠던 내용이죠? 배웠던 거 잠시 복습해 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게 되면은 나는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태도가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디에서? In the library에서 장소. 그쵸? 언제? Last night. 지난 밤에. 이렇게 해서 태도, 장소, 시간.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자, 시간에 대한 거. 장소에 대한 거, 이 부사가 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떻게 쓰냐면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의 어순 보게 되면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갖다 쓰죠. 그렇죠? 근데 영어로는 며칠 먼저 쓰고 월을 다음에 쓰고 연도를 다음에 쓰고 그래서 작은 거 순서대로 갖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소를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소를 말할 때 큰 거부터 쓰죠. 그렇죠? 네. 네. 쓰잖아요. 그렇죠? 시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구 쓰고 무슨 동 쓰고 아파트 뭐 아니면 어디 뭐 쓰고 동 호수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써요? 직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는데 동호수 쓰고, 그다음에 쭉쭉 아파트 쓰고, 그다음에 뭐 구 쓰고, 동 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구 쓰고 그다음에 뭐 시 쓰고, 나라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거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영어의 어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돌아오셨습니다. 인도에서요. 언제? In November 2024. 그래서 월부터 먼저 쓰고 연도를 뒤에 쓰는 거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처음으로 만났어요. 어디에서? At a small cafe. 작은 카페에서. 그게 어디 있죠? 부산에 있어요. 그래서 카페라는 작은 공간을 말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시 부산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뒤에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 뭐 방, 건물, 도시, 국가 이런 순서대로 갖다가 쓴다라는 거 요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부사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해서 문장을 다시 쓰는 겁니다. 자, 그녀는 춤을 췄습니다. On the stage, gracefully last night. 어떻게? 태도를 쓰시고 장소를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he danced gracefully on the stage last nigh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일을 했어요. 어디에서 장소, 언제, 어떻게. 어떻게를 먼저 쓰죠. 그렇죠? 조용하게. So they worked quietly. 어디에서? 도서관이니까요. 조용해야겠네요. 그래서 in the library. 언제? 네, all afternoon. 오후 내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For 30 minutes patiently at the bus stop. 자, 어떻게 기다렸어요? 인내심을 갖고 막 기다린 거죠. 그렇죠? 어디에서? 버스탑에서. 얼마나? 30분 동안이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We waited patiently at the bus stop for 30 minutes. 인내가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다음에 4번 그는 말했습니다. In front of the class. 학급 친구들 앞에서 말한 거죠. 그렇죠? Clearly.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자, 어떻게 쓴다? 네, 명확하게 말하는 것부터 해서 he spoke clearly. 어디에서? In front of the class this morning.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는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hard, 열심히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어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죠. I studied hard at home yesterday.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예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진 단어의 위치가 의미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 설명하시오. 자, 보면은 이 주어진 단어가 있죠. even이라는 단어가 탐 앞에 나온 것도 있고요. 동사 앞에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달라진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라고 쓰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잠시 멈추신 다음에 다시 고치시고 네, 다시 재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A는 이렇고 B는 이렇다. 자, 보면은 뭐예요? A는 우리가 그 예문을 통해서 뭐 학습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탐조차도 그 프로젝트를 끝냈다. 야, 탐이 할 줄 몰랐는데 탐이 해냈다는 거죠. 그렇죠? 야, 탐도 해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B는 Tom even finished the project. B에 나오는 탐은 아주 훌륭한 탐입니다. 그렇죠? 탐은요, 그 프로젝트까지도 네, 그것까지도 끝냈습니다. 야, 대단하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탐은 야, 이것도 끝냈어. 이런 뉘앙스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most는 거의란 뜻이에요. 거의. 자, almost all students passed exam. 맨 앞에 나왔죠. 주어 앞에. 그 다음에 all students almost passed exam. 동사 앞에 나왔죠. 그렇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통과한 겁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합격한 걸 나타내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들이 거의 합격을 할 뻔한 겁니다. 거의 할 뻔했는데, 그렇죠? 근데 모두 불합격. 완전 결과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치를 그래도 네, 잘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다음 문장에 밑줄친 부사 순서가 맞는지 보시고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하시고 그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녀는 발견했어요. 그녀의 이어폰을 어디에서? 탁자 위에서. 탁자가 어디에 있는 거죠? 거실 위에 있는 탁자죠. 그렇죠? 순서가 어때요?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가는 거 맞아요? 장소? 맞아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읽었어요. I read a book. 어떻게? Slowly, 느리게 읽었어요. Last night, 지난밤에 in my room, 내 방에서.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느리게 장소.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slowly in my room last night.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좀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 방에서 지난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자, 그는요, he was waiting.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In front of exit 2. 네, 2번 출구에서. at Gangnam Station. 그렇죠. Gangnam Station에서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서울에 있어요. 어때요? 장소가. 작은 거에서 큰 걸 가는 거 맞아요? 오, 잘 나왔죠. 그렇죠? 여러 개의 장소가 나왔을 때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이렇게 가는 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약속이? 여기가 이제 밑줄이에요, 여러분. 나는 약속이 있는데 on Friday at 3 p.m. this week. 어떠십니까? 시간이 여러 개 나왔는데 순서가 어때요? Friday, 그 다음에 요일 나왔고 시간 나왔고 이러면 돼요?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at 3 p.m. 네, 시간 나오고요. 요일 나오죠. On Friday this week. 됐어요? 네, 이번 주.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잠시 이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부사의 위치가 어떻다?
좀 뭐 이렇게 자유로운 편이다라고 했던 거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자유로운 편이긴 한데 순서가 그래도 정해져 있는 건 있다. 빈도부사가 좀 정해져 있었고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방법, 태도, 장소, 시간 이런 순서가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있다. 그다음에 작은 거에서 보통 큰 거의 순서대로 간다. 그렇죠? 장소도 작은 장소에서 큰 장소. 시간도 조금 더 뭐 시간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시간 뭐 그다음에 월 나오고 연도 나오고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반대 개념이니까 요거는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군요. 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